안녕하세요. 트위치 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11장에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변수의 개념은 이미 4장에서 설명했지만 변수의 서는 위치에 따라 변수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이나 컨스트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나 매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에서 사용해서 선언했던 모든 변수들이 다 지역 변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모든 변수가 다 지역 변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변수들은 특성상 함수 내에서 선언돼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함수와 같은 생명 주기를 가집니다. 이 말은 함수가 호출되어서 시작될 때 이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함수가 종료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변수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함수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스스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즉 변수를 선언하고 특정한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해당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상태를 이제 지역 변수가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즉 지역 변수는 스스로 어떤 값으로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초기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와 sum이라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메인 함수 안에 선언한 이 변수들을 이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sum 함수에 선언된 이 지역 변수를 sum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됩니다. 자, 지역 변수를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return num이라는 함수와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return num이라는 함수 안에 int num이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되었고요. 이 지역 변수에 5가 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return num 이 함수에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로 num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num 함수에 5가 들어있기 때문에 5가 최종 반환값이 되겠죠. 그리고 main 함수에서 return num을 호출하고 나서 이 num이라는 값을 이게 찍어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num을 찍어보면 호출돼서 썼으니까 이 num을 찍으면 이제 num이 5가 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num이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다, 즉 num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num은 이 return num이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num을 쓰게 되면 이 num이 return num이라는 함수에 선언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오류를 없애려면 메인 함수 안에다가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야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이 num이 여기서 메인에서 선언한 num이나 이 return num이라는 함수에서 선언한 이 num 변수가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값이 공유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오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이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 변수를 선언한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함수인 메인 함수에서 그 return num에 있는 이 지역 변수를 쓰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 실행 오류도 아니고요. 컴파일 할 때 그냥 바로 오류가 나와 버립니다.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문법인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중복해서, 지역 변수 이름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함수 안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컴파일러가 어떤 변수가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함수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자신이 선언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예제를 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um에 지금 뭐 데이터 1도 지역 변수고요. 데이터 2도 지역 변수고 result도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보면 또 result라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sum에 분명히 result라는 지역 변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에 리절트란 지역 변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절트는 sum 함수에서 사용되는 리절트이고 이 리절트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되는 리절트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더라도 지역 변수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함수에 썼으면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대신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가지는 값과 얘가 가지는 값도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 자, 이 소스를 한번 설명해 보면 리절트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됐습니다. 메인에서 메인이 먼저 수행되겠죠. 리절트 변수가 선언이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절트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적었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가 호출되면 5와 3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들어가겠죠. 그럼 데이터 1이 5고 데이터 2가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 했으니까 5 더하기 3 되겠죠. 그럼 8입니다. 그래서 8이 리절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리절트가 8이 됐어요. 8이 됐다고 해서 이 메인 함수의 리절트가 8이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함수의 리절트랑 sum 함수의 리절트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절트가 일단 8은 되었고요. 그 다음 return 리절트 했으니까 이 sum 함수의 최종 반환값이 리절트가 갖고 있는 8, 그러니까 8 값이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sum 함수가 8을 반환했기 때문에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리절트도 sum이 반환한 8을 받았으니까 리절트가 이제 8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리절트가 8이 되었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8이 된 건 아니고요. sum 함수가 최종 반환 값으로 8을 반환했기 때문에 그 8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리절트가 8이 된 겁니다. 따라서 5 더하기 8을 리절트 값을 출력을 해보면 5 더하기 3은 8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 더하기 3은 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변수와 또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전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선언되는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가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라면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전역적인, 그래서 특정 함수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함수 밖에서 선언되어서 모든 함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특정 함수에 소속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프로그램과 생명 주기를 같이 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졌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되었다가 함수가 종료될 때 같이 사라지지만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졌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그 생명 주기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역 변수는 특정 함수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또 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변수도 같은 함수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를 두 개 쓰면 에러가 납니다. 서로 다른 함수에서 쓰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같은 함수에서 쓰면 에러가 나고요. 전역 변수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보니까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전역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이 있고 메인 함수가 있고 그냥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밖에 이렇게 함수 안이 아닌 함수 밖에 선언된 이렇게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함수에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에서도 이 변수를 쓸 수 있고요. 이 함수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변수 선언이 함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즉 리절트 이 변수가 함수 밖에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이렇게 선언되면 이것을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지역 변수처럼 이렇게 해도 초기화를 하지 않았죠. 초기화를 하지 않았지만 전역 변수는 특별하게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역 변수는 내가 특별하게 값을 대입하지 않아도 자기가 시작되면서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초기화할 때 꼭 0으로 초기화 안 하셔도 자동으로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 동작하는 걸 보면 먼저 메인 함수에서 시작되겠죠. sum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5,3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겼으니까 5가 데이터 1에 들어갔고요. 3이 데이터 2에 들어가겠죠. 그럼 뭐 데이터 1과 데이터 1을 더하면 8이 될 거고요. 그 8이 리절트에 들어갔습니다.
썸 함수에서 특별하게 리턴문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리절트는 전액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8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 리절트는 썸 함수에서 쓸 수 있고 메인 함수에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이 가지고 있고 5 더하기 3은 리절트 이렇게 하면 얘가 8이 됩니다. 그죠? 얘가 이걸 의미하고요. 이 리절트도 얘를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액 변수는 모든 함수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8로 바뀌었으면 얘도 8인 겁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이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저기 리절트 그 전액 변수를 쓰게 되면 뭐 리턴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 별 포인터 기술 이런 거 안 써도 함수들 간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변수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함수를 전액 변수에 사용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가 전액 변수를 막 공유하기 때문에 이 함수들이 전액 변수에 종속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정 함수를 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함수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가 사용하는 전액 변수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함수가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전액 변수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되다 보면 그 전액 변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함수와 같이 이렇게 연동해야 되고 해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각 함수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한데 그런 유지보수가 편한 장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C 언어의 장점을 좀 많이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려면 가능하면 전액 변수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가 돼서 전문 프로그래머가 돼서 이제 마음껏 이렇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전액 변수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액 변수를 최대한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변수를 안 써야지 함수를 좀 더 고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포인터나 이런 것들을 기술을 배웠을 때 그 기술들을 100%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전액 변수를 막 계속 많이 쓰게 되면 뭐 포인터나 이런 기술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그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액 변수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는 전역가 C 언어는 문법적으로 뭐든지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떠났어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전역적인 특성을 가진 것보다 우선 처리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으면 지역 변수를 먼저 처리해 줍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sum 함수에 result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역 변수에도 또 result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 에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result가 서로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result는 전역 변수고요. 이 result는 sum 함수 안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전역 변수고 하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 함수에서 result에다가 데이터 1 더하기 데이터 2를 하면 지금 sum 함수 호출할 때 5와 3이 넘어가고 데이터 1은 5고요. 데이터 2는 3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8입니다. 8을 result에 넣었는데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result가 지역 변수 result인지 전역 변수 result인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C 언어는 전역적인 것보다 지역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리절트는 지역 변수 리절트가 됩니다. 따라서 8이 지역 변수 이 리절트에 8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리절트는 얼마일까요? 원래 아무런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전역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0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리절트 값을 찍어보면 이 리절트는 누구겠습니까? 이 리절트는 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전역 변수에 있는 리절트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리절트는 8이 아니라 0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8이 되어 sum 함수에 있는 리절트가 8인 것이지 전역 변수에 있는 리절트는 값이 바뀐 적이 없죠. 0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값은 요걸 의미하고요. 따라서 이 리절트는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3은 8이 나와야 되는데 5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많이 쓰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 즉 프로그램 오류는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 논리적인 오류인 그 의미적인 오류죠. 의미적인 오류인 버그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전역 변수 앞에 이렇게 G 언더바와 같은 접두어를 사용해서 이 리절트는 G 언더바 리절트 이렇게 적어버리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이름이 충돌할 이유가 없거든요. 같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변수, 일반 지역 변수에는 아무것도 안 적고 전역 변수 앞에는 G 언더바와 같은 접두어를 적어서 G 언더바 리절트 이렇게 쓴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버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버그를 그냥 이거 버그 만들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버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하는 습관을 바꿔야지만 버그를 없앨 수 있다고 했죠. 지금과 같은 버그를 만났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버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G 언더바와 같은 접두어를 전역 변수 이름 앞에 선언할 때 앞에 붙여서 자기 습관을 바꾸면 절대 버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있는데 이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니까 뭐 100라인, 200라인, 100줄, 200줄 이 정도 되는 소스를 만들게 되지만 자기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1000라인, 2000라인을 넘어서서 10,000라인, 20,000라인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소스가 10,000라인 정도 되면 엄청 길어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보통 하나의 소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스를 분리해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보통 관리합니다. 그래야지 컴파일하는 것도 편리해지고 뭐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다 편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스를 분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전역 변수가 분리돼서 전역 변수가 다른 소스에 선언되다 보니까 참조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썸과 메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메인.c만 있었겠죠. 근데 메인.c가 너무 커져서 메인.c와 썸.c로 이렇게 소스 파일을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전역 변수가 하나 있었다면 썸.c에는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역 변수가 있고 여긴 전역 변수가 없겠죠.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썸.c에서 메인.c에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걸 좀 구체적인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소스를 둘러 나눴는데 지금 여기는 이 전역 변수가 썸.c로 옮겨갔네요. 원래는 이제 이게 같이 소스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었는데 두 개의 소스가 이제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어졌는데 이 원래는 리절트라는 이 전역 변수를 썸도 쓰고 메인도 썼었는데 소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전역 변수가 썸.c로 가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연산한 결과가 리절트 즉 전역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메인에서 쓰고 싶은데 소스를 나누기 전에는 오류가 안 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스를 나누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cs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역 변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소스에는 지금 전역 변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리절트는 알 수 없는 선언되지 않은 변수다라고 컴파일러는 오류를 출력하면서 이 소스를 이 빌드를 중지해 버립니다. 컴파일을 중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메인.c에서 썸.c에 있는 이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tern이라는 이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적지 않고 int result라고만 적게 되면 같은 소스 내에서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썸.c에도 result라는 이름을 가진 전역 변수가 있고 main.c에서도 result라는 전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소스 파일을 합칠 때 링커가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합칠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전역 변수가 양쪽에 있다고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 두 개가 있다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정식으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참조하는 형식으로 익스턴이 이 소스 내에 어디인가 전역 변수가 이런 형태의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그 가짜 전역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진짜 전역 변수가 여기 있고 가짜 전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할 때 서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턴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쪽 소스에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역 변수 참조에 관련돼서 이제 오류가 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G 데이터 1이라는 전역 변수가 이미 있죠. 그런데 B.C에 같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B.C에 또 G 데이터 1을 쓰면 A.C에 G 데이터 G 언더바 데이터 1이라는 전역 변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링크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파일러 오류가 아니라 링크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면 컴파일할 때는 여기 전역 변수 있으니까 괜찮고 여기 전역 변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두 개 컴파일이 끝나고 이 두 개의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합치는 링커가 검사를 할때 A.C에도 전역 변수 G 언더바 데이터 1이 있고 B.C에도 G 언더바 데이터 1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건 실행 파일 안에 같은 프로그램 안에 두 개의 전역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 데이터가 2가 있는 경우에 또 G 데이터 2를 선언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듯이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적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즉 이 G 데이터 2는 이 G 데이터 2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G 언더바 데이터 3은 extern으로 잘 선언은 되었지만 A.C에 보니까 G 언더바 데이터 3이 지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도 오류입니다. 즉 없는 전역 변수를 참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도 오류입니다. 2번은 정상적으로 G 언더바 데이터 2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었지만 3번인 G 언더바 데이터 3은 이쪽 A.C에 G 언더바 데이터 3에 대한 전역 변수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오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에는 G 언더바 데이터 4는 0 이렇게 선언했죠. 원래 익스턴을 쓸 때는 이렇게 초기화 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xtern int G 언더바 데이터 이꼬르 0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A.C에 분명히 지금 G 언더바 데이터 4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는 또 전역 변수로 처리를 해줍니다. 즉 이 B.C에 G 언더바 데이터 4라는 전역 변수가 선언되었다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경우는 또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또 오류입니다. 이 문법이 좀 난해하죠. 사실 C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좋지 않고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다 보니까 고려해서 이제 막 문법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5번과 같은 경우는 또 오류입니다. 4번이랑 5번이랑 똑같죠. 근데 5번은 또 G 언더바 데이터 5라는 전역 변수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또 중복되었다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익스턴 안 적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적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적은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즉 익스턴을 쓰면서 초기화 문법을 쓰면 익스턴 키워드를 안 적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G 언더바 데이터 4가 없으니까 오류가 안 나는 거고요. 얘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G 언더바 데이터 5라고 선언한다면 진짜 전역 변수 5가 사용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G 언더바 데이터 5가 있으니까 5번은 오류가 납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은 오류죠. 중복되니까. 2번은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3번은 오류입니다. 왜냐면 익스턴 참조했는데 G 언더바 데이터 3이 여기 없죠. 그럼 4는 오류가 아닙니다. 왜냐면 G 언더바 익스턴을 쓰더라도 초기화 문법이 들어가면 얘는 익스턴을 안 쓴 거랑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얘는 정상적으로 G 언더바 데이터 4라는 전역 변수가 선언되었고 A.C에 G 언더바 데이터 4라는 게 없죠. 그래서 4번은 오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5번은 똑같이 또 초기화 문법을 썼으니까 익스턴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G 언더바 데이터 5라는 전역 변수가 선언된 겁니다. 그런데 A.C에 G 언더바 데이터 5라는 전역 변수가 이미 있죠. 그래서 5번도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와 콘스트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둘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스태틱 키워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은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 앞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전액 변수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액 변수라고 하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전액 변수라고 하는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버리면 그 전액 변수는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만 쓸 수 있는 전액 변수로 의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전액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액 변수 앞에, 왜냐면 소스 파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건 전액 변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액 변수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버리면 해당 소스 파일에서만 쓸 수 있는 전액 변수가 됩니다. 즉 A.C라는 소스 파일이 있고 B.C라는 소스 파일이 같은 프로젝트 내에, 같은 프로그램 내에 A.C와 B.C가 있는 경우에 A.C에서만 전액 변수를 쓰고 싶다, 즉 B.C에서 익스턴 키워드를 사용해서 참조 못하도록 그냥 A.C에서만 전액 변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전액 변수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액 변수의 사용 범위가 해당 소스 파일로 제한이 되고요.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익스턴 키워드로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이쪽 전액 변수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 소스 파일에서 동일한 이름의 전액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 개를 별개로 봐주거든요. 소스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랑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int g 언더바 데이터 1은 그냥 전액 변수로 선언이 되었고요. 밑에 있는 g 언더바 데이터 2와 g 언더바 데이터 3은 스태틱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 전액 변수는 A.C에서도 쓸 수 있고 B.C에서도 쓸 수 있는 전액 변수인데 반해서 이 g 언더바 데이터 2와 g 언더바 데이터 3은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붙었기 때문에 B.C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실제 둘은 완전히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B.C에서 자, 이렇게 g 언더바 데이터 1이라고 선언하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액 변수가 있는데 동일한 이름의 전액 변수를 또 선언했으니까 에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언더바 데이터 2는 여기 전액 변수가 선언되고 여기 전액 변수가 선언됐으니까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A.C에 있는 g 언더바 데이터 2는 앞에 스태틱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A.C에서만 쓸 수 있는 전액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변수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B.C에서는 이 두 번째 선언된 이 g 언더바 데이터 2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전액 변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extern int g 언더바 데이터 3이라고 쓰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extern 붙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3번은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면 이 A.C에 있는 g 언더바 데이터 3이 스태틱임이 붙었죠. 그래서 이 g 언더바 데이터 3은 A.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액 변수거든요. 따라서 B.C에서 아무리 익스턴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A.C에 있는 g 언더바 데이터 3을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용한 extern int g 언더바 데이터 3은 오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 키워드를 아까 전액 변수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특정 함수 안에 있는 전액 변수를 사용하기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지역 변수가 더 이상 지역 변수가 아니고요. 스태틱이 붙었다는 뜻은 함수 안에 선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변수는 전액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액 변수는 다른 전액 변수랑 어떻게 다르냐면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액 변수가 됩니다. 그냥 전액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으면 해당 소스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전액 변수고요. 함수 안에 스태틱이 붙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액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스태틱이 붙은 그 변수가 함수 안에 있으면 그 변수는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액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하지 않고 전액 변수와 동일하게 프로그램 전체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합니다. 형태를 한번 보시면 지역 변수를 그냥 사용한 경우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이 int 데이터는 0이라고 쓰면 이 데이터는 테스트 이 함수의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 이 테스트 함수를 5번 호출하고 이걸 찍어본다고 해볼게요. 자,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와서 데이터가 0으로 초기화되겠죠. 지역 변수니까.
이제 0을 대입했으니까 0으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니까 후이형으로 써였죠. 먼저 데이터를 출력하고 데이터가 1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 이제 처음에 0이 찍히겠죠. 0이 찍히고 자기가 1이 됐으니까. 근데 이 테스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는 이제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가 또다시 호출되면 다시 지역 변수가 생기고 0이 됩니다. 그럼 또다시 0을 출력하고 1이 되지만 또 사라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5번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출력 결과는 다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마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0이 계속 대입돼서 계속 0값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스태틱을 지역 변수 앞에 이렇게 적으면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역 변수 앞에 적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데이터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이미 전역 변수입니다. 즉 테스트 함수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역 변수인 거죠. 따라서 이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 함수가 호출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한 번만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다 0으로 초기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스태틱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자동 초기화되지 않는 전역 변수예요. 따라서 자기가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직접 해줘야 되는데 이 초기화는 매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번 수행될 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 함수가 호출되면 처음 호출될 때 들어와서 데이터가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0이 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찍을 때는 어떻게 찍겠어요? 0 찍히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1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테스트 함수 안에서 쓰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1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테스트 함수가 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현재 1 갖고 있죠. 그래서 1이 출력되고 다시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데이터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호출되는 데이터가 2이기 때문에 2가 찍히고 3이 되고요. 3이 찍히고 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출력 결과가 0,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쓴 경우는 순수하게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재초기화 되어서 다 0이 출력되지만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와 같이 쓰게 되면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테스트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값을 계속 유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 씁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까? 메인 함수에서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테스트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onst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 const 키워드를 갖고 사실 논란이 많거든요. 이 const 키워드는 뭐 변수를 상수화 시킨다, 상수 변수를 쓰고 싶을 때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const는 실제 기계어 생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const를 쓰든 const를 쓰지 않든 기계어는 동일합니다. 즉 그러면 이 const를 왜 쓰느냐? 프로그래머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const 키워드입니다. 아까처럼 스태틱을 사용하면 뭐 제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사실 스태틱도 기계어 반영에는 물론 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const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컴파일 할 때만 반영이 되고 실제 기계어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키워드이고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문법적인 오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문법입니다. 자, 보시면 get are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더블 파이, 레디어스, 리밋 이렇게 세 가지 인자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함수를 만든 사람은 이 파이하고 레디어스하고 이 리밋을 바꾸려고 넘겨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 값을 이용하려고 넘겨받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실수로 이게 파이 3.14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변수니까, 얘도 지역 변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할 때는 파이 값을 안 바꿔야지 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 파이 값을 3.14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특정 변수 값을 내가 바꾸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콘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 앞에다가 콘스트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적으면, 콘스트가 콘스탄트의 약자거든요. 상수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변수를 상수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파이 앞에 이 콘스트를 적어버리면, 변수 선언 앞에 적어버리면, 자기가 실수로 파이에다 3.14를 대입하면 프로그램이 컴파일할 때 너 지금 파이가 상수인데 3.14라고 바꾸려고 했어 라고 에러를, 오류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수 방지용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콘스트를 적든 적지 않든 실제 기계어로 만들어질 때는 동일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냥 앞으로 이제 저 콘스트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변수는 네가 바꾸지 마. 주석 처리에도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주석을 잘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이 변수 파이 요 위에다가 이거 안 적고요. 여기 위에다가 파이라는 변수는 바꾸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도 실제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그 주석을 보고 파이 바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주석 안 보거든요. 안 보고 그냥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면 여기 콘스트가 있고 있구나. 그래서 에러가 났구나.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 파이 값을 바꾸지 말라는 그 의도로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 값을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석보다도 좀 더 강력한 프로그래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콘스트는 실수 방지용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이제 뭐 스태틱이나 콘스트 같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1, 이 책의 첫째 마당이 사실상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났고, 이제 요 다음 장이 이제 브록인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제가 브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